그러면 바로 첫 번째 유병자 보험 만나볼게요. 굉장히 대표적인 보험이라고 하는데 조석훈 전문가님 어떤 보험인가요? 유병자 보험이 세 종류인데 각각 기억하려면 어려워요. 자, 우리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2명이고 안 낳은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셋째까지 있다가 가정을 해볼게요. 첫째, 둘째, 셋째가 있는데 첫째 유병자 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이 첫 번째 유병자 보험은 남들 하는 것들 다 잘해요.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평균 이상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대 진단비와 입원비, 수술비. 그래서 평균적인 애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부도 더 잘해서 심뇌혈관 수술비라 해서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그런 공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심뇌혈관 수술비에서 유일하게 이 첫 번째 유병자 보험만 심부전증, 부정맥, 심장 판막 질환, 폐색전증까지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네 가지 관련된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래서 이 첫째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장이 되는 게다가 이거는 이제 기본 공통사항이죠. 3개월 이내 뭐 검사, 2년 이내 입원, 수술,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다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도 잘하고 게다가 또 운동도 잘해서 다른 회사에서는 굉장히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납입 면제 혜택까지 있는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째, 둘째, 막내가 있는데 그 첫째 유병자 보험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또 보험료도 그리고 보장도 굉장히 큰 보험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유병자 보험 여러분도 알기 쉽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보험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보험, 첫째 보험 이렇게 플랜을 좀 알려드렸습니다. 각각의 특징들을 좀 이제는 좀 짚어드릴 텐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가 이제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심뇌혈관 수술이다라고 좀 적혀 있었습니다. 혈관 쪽 보장을 강조한 것 같긴 한데요.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볼까요, 조석훈 전문가님? 네,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랑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시다면 국민학교 시절을 겪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OMR 카드로 해서 이렇게 컴퓨터 수성 사인펜 했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그 문제지에다가 이 색연필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그대로 한 거 기억나시죠?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니시죠? 보시면 다른 회사의 유병자 보험들은 이렇게 빈칸이 많아요. 이렇게 맞는 부위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빈칸이 많습니다. 즉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 A사의 유병자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사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서 급성 류마티어 심장질환, 뭐 협심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X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심장질환이 14가지가 있는데 전체 이렇게 OMR 카드가 아닌 이렇게 색연필로 맞는 것들 동그라미 쳤을 때 100점을 주고 있는 것이 유일한 이 A사라는 거예요.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내 증권과 우리 가족 설계서에 예를 들어서 허혈성 질환, 심장질환 수술비 아니면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면 여기 두 개는 보장되고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라든가 폐성 심장병 이런 것들도 종류에 포함되는데 심장질환, 심뇌혈관 수술비가 아닌 다른 수술비, 심장 관련된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다 X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가 동그라미 쳐서 100점 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 심장 관련돼서는 특히 전체 보장되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네, 확실히 이제 다른 보험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보장을 안 해주는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만큼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사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보험 플랜에서는 모든 부분의 보장들을 좀 해주고 있었잖아요. 비어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면 면책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면책 사례를 통해서도 좀 저희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조석훈 전문가님,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? 누구나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금 뭐 의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본 이런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된다면 내가
아까 10년간 수술비가 포함된 유병자 보험, 그 첫째 유병자 보험이 아닌 다른 유병자 보험이든 아니면 다른 건강하신 분이 가입한 보험이든 이 보장을, 이 진단으로 해서 수술 받았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면책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근육입니다. 이제 근육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허벅지가 자꾸 얇아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, 그죠? 허벅지가 자꾸 얇아지는데 이 심장도 그 근육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수축할 수 있고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. 그러다 보니까 호흡 곤란이라든가 흉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. 이 신부전증으로 내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한번 내 보험과 내 가족 보험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를 보자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 맥박이 뛰잖아요, 맥박. 제가 또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. 오늘 제가 종합병원 같은데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어디 병원이나 아니면은 골프 치고 나서 그 혈압 기계가 있으면 항상 체크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날은 140 넘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20대 정상일 때도 있는데 그 맥박이 지금 심장이 빨리 뜨냐 느리게 뜨냐를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 신호 장치가 망가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지럼증, 실신, 심하면 돌연사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부정맥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나와 가족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피가 지나가야 가는 그 길들이 문이 막 자기 마음대로 열려서 들어가는 길에 나가고 나가는 길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 이 세 가지가 심장 질환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이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심장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험사 면책 사례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. 지금 유병자 보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.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. 유병자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한 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남겨주고 계시는데 문자 중에서 조석훈 전문가 힘내시라는 문자까지 또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과연 심장질환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원 일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준비가 됐을까요? 네, 우리 고혈압 약을 같이 드시고 계신 600만 우리 동지 여러분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심장 질환들이 만약에 발병 확률이 낮은 그런 것들이라면 제가 뭐 이유가 안 되겠죠. 발병률이 낮은데 마치 막 모두가 걸리는 것처럼 해서 보장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심장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이 포함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58%를 차지합니다. 하지만 그 외에 부정맥 심부전증, 기타 심장질환, 폐색전증이 40%가 넘어요. 근데 우리는 이 58%만 지금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마저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다면 이 40%와 허혈성 심장질환 모두 수술했을 때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.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비중은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.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에서 우리가 전체를 보장받느냐 58%만 보장받느냐 굉장히 낮은 급성심근경색만 보장받느냐는 추후에 그 건강에 심장 관련된 위험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.